무조건 오라. 무조건. 무조건 뭐가 옳다는 건지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 국민은 무조건 오라. 민생 현장 들어가 더 챙겨야. 라고 어제 참모진들 사이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생 현장 들어가 더 챙겨야 된다라는 얘기. 어제 신임 지도부를 초청해서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오찬을 같이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지금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요. 네. 근데 지금 여기 사진 옆에 여기 좀 밑줄을 좀 같이 볼까요? 이 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깜짝 오찬 회동은 사실 예정에 없었습니다. 그 이전엔. 김 대표가 제안하고 김기현 대표가 제안하고 윤 대통령 흔쾌히 수용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네. 김기현 대표가 제안한 거를 그럽시다라고 윤 대통령이 오케이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누가 봐도 김기현 대표 체제에 확실하게 좀 힘을 실어줬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김 대변인님. 근데 두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김기현 체제에 확실하게 힘을 실어줬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서 민생 현장 들어가서 더 챙겨야 된다. 사실은 질타가 본질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둘 다 아니라고 봅니다. 둘 다 아니다. 네. 뭐죠, 네. 그러면 진실이? 일단 첫 번째는 네. 이번 기회를 저 자리를 통해서 김기현 대표 체제에 힘을 실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부터도 힘을 실어주고 있었다가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 지도자로서의 면모 중에 하나가 믿고 일을 맡겼으면 힘을 실어준다 네.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 이 급작스러운 해동은 사실 이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그만큼 당정이 엄중히 받아들였음을 보여준다. 예정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해동을 했고 또 연이어 이틀 동안 또 어떻게 보면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저기에 뭐 민생이나 어떠한 부분들을 지시한 게 아니냐, 혼낸 게 아니냐 전혀 아니죠. 누가 보더라도 제가 전에도 한번 이 MBN에 나와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보궐선거의 패배 요인을 무엇으로 보느냐? 저는 경제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네, 첫 번째 네. 요인을. 그럼 이게 사실은 민생, 청년 다 경제 문제거든요. 그럼 경제 문제로 인한 것들이 선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내년에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경계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목소리들이 민심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더 신경 쓰자. 어떤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라 다 같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 주제였을 것이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지금 두 가지가 다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신 게 민심을 엄중하게 받아들였다는 방증이다. 민심을 엄중하게 받아들였다는 걸 보여주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다른 해석을 좀 붙여주셨는데 분명해 보입니다. 민심, 국민은 무조건 옳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민심을 엄중히 받아들인 거다라는 건데 근데 오늘 조간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네, 저기 조선일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 이유가 보수의 시각이 좀 많이 담겨 있죠. 일단 조선일보는. 조선일보가 이런 기사. 이석연 전 법제처장의 인터뷰인데 이재명 죄는 법원이 판단한다. 야당 대표 이재명은 맞나야? 라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의 인터뷰를 한면을 통으로 지금 실었습니다. 최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와 만나야 된다라는 내부 보수 쪽의 목소리가 있고 실제 이게 대통령실에도 좀 들어가고 있는 걸까요? 이석연 대표님은 제가 평소 때 존경하고 저희 법이 있는 건물에 있어서 자주 뵙기도 네. 하는데요. 이마 지난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전후로 해서 이와 같은 목소리가 보수 내부에서도 적지 않게 나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는 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한번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투트랙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법 절차는 사법 절차로 가는 것이고 네. 정치는 정치대로 가는 것. 그리고 지금 이미 검찰에 어떤 사건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검찰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민주당이 이제 정부 여당을 비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기소가 된 다음에는 그것은 이제 이른바 법원의 시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법원이 그동안에 있었던 그 검찰의 어떤 수사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받는 그렇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저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고 정치는 정치로서 정치를
회복하라라는 지난번 그 10월 11일에 어떤 네. 강서구청장 결과의 민심이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것이라서 특히 그 보수의 대변을 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논조가 네. 아마 그 용산에서는 묵직한 돌직구로 아마 느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강서보선 참패 이후에 살짝 방향 변화, 기류 변화가 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갖고 와봤다라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 지금 강서보선 참패 이후에 혁신위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김기현 혁신위 인물난, 정권 없는 임시조직 비판도. 혁신위 상황은 어떻게 돼가는 건지 들어보고 오시죠. 혁신위원장 인선이 조금 늦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올해를 출범 목표로 하고 계신데 좀 마무리가 되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용산 대통령실로부터도 좀 추천을 받고 계신지 당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계신 건가요? 일단 위원장 인선부터 좀 논의를 했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분이 유력하다 이런 말씀 드릴 단계는 아니고 주말까지 인선을 완료해서 월요일에 출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네, 월요일에 출범을 하는 걸 목표로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콕 날짜를 찝어서 월요일까지 출범을 목표로라고 얘기를 한다면 최 변호사님, 이거는 웬만큼 얘기가 끝나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치는 살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뭐 언론에서는 인물난, 특히 많이 그 접촉을 했지만 상당수는 고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점에 있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하지만 저렇게 그 기한을 딱 정해놨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어떤 그 후보는 압축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리더를 정하면 그 다음에 네. 또 위원들도 정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번 주말 이제 뭐 목금토 이 정도면 충분히 지금 그 어떤 꾸려서 월요일에 출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또 보인 것이 아닌가 또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지금 딱 빨리 꾸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건데 그럼 누가 되느냐, 누가 위원장인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네. 혁신위원장 정운찬, 김한길이 거론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정운찬, 김한길. 지금 나오고 있는 후보군이 둘만 있는 건 아니죠. 네. 둘만 있는 건 아닙니다. 후보군이 이렇게 좀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알지. 다 아는 얼굴들입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안대희 전 대법관, 김병준, 지금 이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지만 현재 정경련의 이제 후신이죠. 지금 맡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실 거론은 되는데 이 중에 누구냐? 근데 제목에서는 둘을 콕 집었습니다. 그럼 둘은 뭐라고 하느냐? 정운찬 전 국무총리. 연락받은 바가 없다. 연락은 안 받았는데 논의가 될 수 있긴 해요. 네. 김한길 위원장. 김한길 위원장이 통합 간부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보선이 끝나고 내 거취에 대해서 참 말이 많은데 나는 어디 안 가니까 동요하지 마십시오. 나 어디 안 갑니다. 뭐 혁신위원장이고 뭐고 비대위원장이고 안 갑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다들 나는 아니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월요일에 출범은 한다는데 대체 누구인 거냐? 김민수 대변인님. 일단 저도 모르겠습니다. 뭐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모르겠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월요일이나 뭐 이게 월요일이 조금 넘어갈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당대표 정도의 무게감이 있는 인사에 준하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이제 혁신의 방향과 일치하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3대 개혁 과제를 얘기하면서 비전, 서민들을 위한 비전을 이야기했고 네. 그리고 또 인재 영입과 도덕성 부분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네. 제일 첫 번째 비전이라는 게 보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거든요. 그럼 국민들한테 지금 사실은 이게 3고 현상에 의한 세계적인 분위기 때문에 경기가 힘든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거시경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래서 좀 경제적으로 전문가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바람이 있습니다. 경제 쪽 전문가를 말씀을 주셨는데 짧게 여쭤봅니다. 권지웅 위원님. 네. 사실 다른 당입니다. 국민의힘의 혁신위원장 어떤 사람이어야 될 것 같다. 뭐 실명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근데 저는 누가 되건 별로 기대되진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핵심은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이끌어온 국정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물론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은 옳다, 무조건 옳다라고 했지만 저는 거기에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포함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최승훈 상병 수사 외압 관련해서도 매번 뜨뜻미지근하게 하시고 전세 사기 문제도 터진 지 1년 반이 넘었는데 사실은 아무런 입장을 내고 있지 않으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말로 혁신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이것을 돌파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국민의힘의 혁신위원장, 네. 누가 올 건지 지금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감동 있는 인사가 될 것이냐라는 여부가 아마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는 이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 창밖에 보면 아마 비가 오고 있을 거예요. 네. 지금 전국에 요란한 가을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 비가 그치면 내일 아침엔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옷 따뜻하게 입으셔야겠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네, 저희는 오늘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